그럼 어디에서 걷는 것이 좋은가? 예. 다들 아시오? 그냥 걷는 것, 그 다음에 발바닥 자극, 땅과의 접촉. 이 세 가지의 결국 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느냐예요.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이 물기가 있어야 돼요. 이 물기라고 하는 게 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지구가 이제 서로 연결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지구와 뇌가 연결되는 이제 이런 모습이거든요. 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물로서 연결되는데, 뇌가 접질한다는 것은 전기적인 작용이 있다는 얘기인 건데, 대지 조전율이라고 있어요. 그러니까 땅의 전기성을 좀 띠는 거.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맨발로 걷는 장소가 보통의 걷는 데는 평지 내지 밭 정도 수준이죠. 그 다음에 관리가 잘 된 황토길은 논 정도 수준. 그러면은 이제 도전율이 6에서 8. 황토길에 물 좀 뿌려줘도 한 15 정도. 근데 바닷물은 5촌이에요. 그래서 그 해안가에 계신 분들은 백사장 걷는 게 가장 좋겠죠. 그래서 이 물기가 있는 곳. 그러면 이제 올해 비가 진짜 많이 왔잖아요. 그래서 이 비 온 다음 날 아니면 비 오는 중에 이제 걷는 게 실질적으로 가장 효과가 좋죠. 그 다음에 내과. 그 다음에 여름에 놀러 갈 때는 제발 이런 모습 이제 저절로 연출이 되죠. 그 다음에 이제 등산할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가 좋은 운동이 맨발로 등산하는 게 아닌가. 그러니까 제가 맨발로 걷기를 집중적으로 하지 않을 때도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, 등산을 하면은, 진짜 산기운이 좀 도와주는 것 같다. 예. 다른 운동에 비해서 등산을 제대로 했을 때 몸에 어떤 개운함, 상쾌함, 이 건강이 업된 모습이 비교가 안 됐거든요. 근데 요즘은 이제 그 맨발로 걸으면 땅 기운이 도와주는 거죠. 근데 땅과 산이 이제 일치가 되지만은 땅 기운도 도와주고 산 기운도 도와주고, 그래서 맨발 등산이 이제 가장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운동이지 않을까. 우리가 이제 그 맨발로 걷기를 꾸준히 하게 하려면은 이게 멀리 나가서는 안 됩니다. 가까운 곳이어야 돼요. 다행히 이제 여기 일산에 많죠. 정발산 좀 나름대로 멋있게 좀 다듬어 놨고, 그 다음에 이제 호수공원은 지하마당부터 시작해서 메타세콰이어 길, 그 다음에 지하마당 위에 이렇게 작은 동산이 있는데 거기에도 맨발로 걷는 길 멋있어요. 그래서 거기가 대략 한 400m 정도 둘레길이거든요. 그래서 몇 바퀴 돌면은 뭐 1km 금방이고, 한 10바퀴 돌면 4km예요. 예. 그래서 이제 거기도 좀 할만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리가 좀 돼줘야 되는데, 이 호수공원의 지하길은 진짜 관리 안 해줘요. 예. 거기 그냥 이제 흙길이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진짜 시멘트길 느낌이에요. 너무 딱딱해. 그래서 여기 좀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안 해주고, 이번에 이제 비 와가지고 막 토사 쓸려 나가니까 거기만 조금 이렇게 보강공사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야자 매트만 한번 갈아줬더라고요. 그래서 호수공원이 어떤 면에서는 맨발로 걷는 길 90년대부터 시작했잖아요. 그러면 거의 원조 소리 들을만 한데 지금은 가장 낙후된 길이 되어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호수공원 이제 걷고 주변 걸으면서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, 현실적으로 가장 좀 멋있는 길이 야자매트길에 황토가 덮인 길이 참 좋겠다.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황토길이 뭐냐면은 이제 관리가 안 해주면은 진짜 황토 탁탁합니다. 아예 그냥 흙하고 잔모래 섞여 있는 길보다도 못 해버려요. 나름대로 관리해가지고 물을 많이 뿌려주면은 또 미끄러워요. 그 다음에 또 발바닥에 자극이 매끈한 게 어떤 때는 좋기도 하지만은 조금 기분이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이 야자매트길에 황토를 뿌려주면은 이게 미끄러운 것도 없고 발바닥 자극도 적당하고, 그 다음에 일반 황토길하고 이 야자매트길하고 증발 속도가 좀 달라져요. 그래서 황토길은 겉이 금방 말라버리는데 야자매트길은 이 마른 속도가 좀 느리거든요. 그래서 보통 길 중에 야자매트길이 촉촉함이 가장 오래 가요. 그래서 적당히 관리만 해줘도 좀 괜찮은.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들이 전부 여기 일산 근처 겁니다. 여기 길은 호수공원 그 분수대 뒷길, 그다음에 아마 여기도 그럴 거예요. 근데 이제 비 온 몇 일 지난 다음에 저절로 흙이 내려가지고 황토길 비슷한 형태로 좀 돼버렸어요. 그다음에 여기는 궁평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?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정발산입니다.
예, 정벌산에 이게 야자매특길인데 황토가 덮어져 있어가지고 황토길이 돼버렸어요. 정벌산에 이런 길 걸을 때 편안하고 무난해요. 자극도 적당하고 어떻게 아프지도 않고 뭐 잘못 디딜까 걱정도 안 하고. 그 다음에 이제 비온 뒤 모래놀이터. 이게 생각보다 길더라고요. 뭐냐면은 제가 걸으면서 이제 재보니까 이 한 번 둘르는데 한 95m예요. 그래서 엄청 길죠. 그래가지고 여기 몇 바퀴만 돌아도 그냥 1km. 그래서 이렇게 1km, 이렇게 1km, 사각으로 1km, 반대로 1km. 대충 하면 한 4km 정도가 그냥 쉽게 나와버려요. 근데 이렇게 모래밭을 걸을 때는 비 온 다음에만. 예전에는 이제 여기를 많이 걸었어요. 여기가 이제 한 10바퀴 정도 걸으면 한 30분이 돼요. 그리고 이제 맨 처음 걸으면 아프지만은 이제 자주 걷다 보면 이제 덜 아프고. 그래서 메타세이커의 길보다는 여기를 좀 많이 걸었는데,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벌산이 맨발로 걷기를 좀 오래 하신 분은 정벌산 이제 씩씩하게 걸으시면 운동 효과가 배가가 될 거예요. 근데 맨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약간 좀 마이너스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맨발로 걸을 때 나름대로 일정한 부하가 유지되는 게 필요하거든요. 근데 오르막 내리막을 하면은 이게 호흡의 변화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 몸의 리듬이 좀 흐트러져요. 그래서 체력이 어느 선 이상 되신 분들한테는 이게 이제 별 문제가 안 되는데, 그 체력이 좀 많이 떨어지신 분들한테는 이게 오르막 내리막이 오히려 조금 약간 역효과가 있는. 그래서 이제 체력 조금 기르기 전까지는 평지 좀 걸으시고, 그 다음에 체력이 조금 길러졌다 싶으시면은 이게 정벌산 오르막 내려. 그 다음에 이제, 그래서 정벌산은 체력이 어느 정도 발달이 되신 분이 이제 걷는 게 좋다고 좀 여겨져요. 그 다음에, 제 청평지인데 제가 잘못 보는데요. 여기도 나름대로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졌거든요. 그리고 저희 한의원에서 이게 걸어갈 때 여기가 가장 가까워요. 저희 한의원에 소금밭도 있고, 그냥 옥돌도 있고, 자수정돌도 있고, 맨발로 걸을 만한 게 참 많습니다. 근데 그렇게 걷기가 싫어. 그래가지고 스스로 이제 게을러지니까 나가자. 이제 그래서 이 점심 때 이제 나가가지고 청평지 가서 한 2바퀴 돌고 오면은 이제 딱 시간이 맞아요. 야자매특길이거든요. 야자매특길에 은연중에 사람들이 밟아가지고 황토길이 돼버렸어요. 그래가지고 청평지가 아기자기하다는 게 야자매특길, 그 안방길, 그 다음에 뒤쪽 길로 그냥 흙길, 나름대로 찔끔 가다듬고, 그래서 그냥 가벼운 길, 한 2바퀴, 3바퀴 이렇게 돌면은 이제 적당하니. 그 다음에 이 걷기 싫은 길이라고 했는데, 여기를 막 극찬을 했죠? 왜 걷기 싫은 길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, 여기? 예? 예. 강아지 똥 쌌다고 하신 분 누구예요? 여기 원 보이나요, 원? 예. 제가 원을 그려놨어요. 다른 사람들 받지 말라고. 그 다음에 치울까 하다가, 아니야, 이건 제 경각심을 보여주고, 여기 이용한 사람들한테 분노를 사게 해야 돼. 해가지고 일부러 안 줬어요. 그 다음에, 여기도 이제 강아지가 똥 쌌는데, 이렇게 호수공원의 야자매트가 제가 알기로 7월달인가 교체를 했거든요. 교체한 다음날 이게 발견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원에 이런 게 흐뭇하게. 그래서, 이게 참 너무하다. 이게, 여기 어린애들이 그냥 몸으로 뒹구는 데 아닙니까? 그래서 이런 데는 이 강아지를 좀 데리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고, 이 강아지 같이 산책하시는 분들이 이 대변은 실상은 잘 관리해요. 근데 소변은 그대로 방치하거든요. 이 맨발로 걸을 때, 그 발바닥 아픈 거 감내할 수 있고, 여러 가지 감내할 수가 있는데, 이런 것은 사람들이 감내가 안 돼. 제 와이프도 이것 때문에 같이 맨발로 안 걷겠다고 하고, 제 딸도 질색을 하고, 예. 그래서 이건 조금 제가 피해야 되지 않을까. 여러분들이 이제 맨발로 걸을 때 우직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면 조금 피하긴 하는데, 그냥 햇빛 쬐가지고 땅바닥이 메마르거나 꾸준하게 하는 게 좋아요. 비 온 다음날 촉촉할 때는 걷고, 촉촉하지 않으면 안 걸어. 이제 이러면은 이제 맨발로 걷는 거 꽝 치는 거거든요. 근데 이걸 효과적으로 이제 조절할 수 있다면은, 이게 맨발로 걷기가 힘들 때, 여름에 이제 폭염이 내려질 때, 겨울에 이제 발 시려울 때는 실내에서 걸으면 돼요. 실내에서 이제 걷는데,
이 전통적으로는 지압 매트가 있어요. 돌지압 매트. 실리콘으로 해가지고 뭐 발바닥 지압한다고 이렇게 나온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이제 아까 말한 걷기와 이제 자극과 이제 접지를 동시에 이제 만족할 수 있는 방법.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요즘 적극적으로 권하는 건 소금밭이에요. 소금밭에다가 접지봉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물 조금 촉촉하게 하는 거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돌지압판에다가 어싱 매트를 깔고 하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예전에 구입한 게 옥돌 매트가 있어요. 옥돌 매트를 있는 거 어떻게 활용할까 했는데, 그러니까 여기에 딱 맞는 플라스틱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물 찔끔 뿌려가지고 이렇게 접지하면 좀 되고. 근데 이 옥돌 매트는 현재 이런 종류는 안 팔거든요. 그래서 시중에 있는 걸 제가 뒤져봤더니 비닐장판에다가 이렇게 돌을 심어놓은 게 있어요. 플라스틱 상자 하나 구입해가지고 이거 넣고 물 약간 이렇게 접지하면 이제 가장 실내에서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거. 추운 겨울이나 더울 때, 이제 바쁠 때 실내에서 이렇게 이제 맨발로 걷기 하고, 그 다음에 시간 여유 있고, 그 다음에 날씨 좋을 때는 이제 밖에서 열심히 좀 걸으시고. 그래서 이제 이 접지 소금밭이 그럴듯하게 만들려고 이 접지봉에다 했는데, 그냥 이 접지 코드를 그대로 그냥 소금밭 밑에다 넣어놔도 되거든요.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하나 만들어 하시고,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렇게 하려면은 지압 매트 구입하고 어싱 매트 구입해가지고 연결하면 되는데, 제가 이런 생각을 했으면은 이런 생각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분들이 실제 존재해요. 예, 그 완제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 있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걸으면은 가령 여름에 더울 때 에어컨 틀어놓고 걸고, 겨울에 추울 때 집안에 그냥 난방한 상태에서 걷고,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계절 내내 꾸준하게 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실내에서 하는 거라고 좀 봐요. 지금까지 어디를 걷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, 다음에는 얼마나 걷는 것이 좋은가와 언제 걷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